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12월 28일 월요일이고요. 2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리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하고 참 대응 이게 급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봉상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17,000원짜리가 6만 1,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뭐 최저가는 그 상장 초에는 13,000원이긴 했는데 거의 그러면은 한 5배? 5배 정도가 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리스크도 있고 또 그 변동성을 또 안 즐길 수도 없고 약간 좀 신규 상장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도 이제 초보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참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좀 뭐 여러 차례 뭐 어떤 분은 그래도 분할 매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이너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원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명신산업과 그 외 관련 이제 부품주들 샀는데 깜깜하다. 테슬라 관련주들 다시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오를 거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다만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2000년도에 이제 MS 오토텍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는 이제 MS 오토텍이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 코스피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제 일반 청약 경쟁률이나 아니면 기관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모가 밴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4,000원, 900원에서 5,800원대였는데 상장되고 나서도 거의 2배 이상이죠. 2배인데 만약에 내가 일반 청약으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12배? 12배 가까운 수익을 줄 수 있었겠죠. 다만 뭐 그때까지 뭐 맨 끝에 사가지고 여기에 판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뭐 누군가는 있겠지만 참 대응하기도 참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 전부터 핫했던 이유가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부품을 이제 납품한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현대차에서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기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캔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틀 정도의 음봉이 발생이 됐고 오늘 다시 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양봉으로 한 가장 좋은 거는 한 43,000, 44,000원 정도까지 양봉 마감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끼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끼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툭툭툭 이렇게 튀어 오르죠. 툭툭 튀어 오르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변동성을 즐겼던 사람들은 또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거지만 또 위에서 사셨던 분은 좀 답답하겠지만 또 안정이 되어 간다는 것도 안정된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주목을 하면서 또 공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이 된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래 기회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들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 이제 핫스탬핑 부품을 납품을 개시를 했고요. 2014년도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량 양산 모델에도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핫스탬핑이란 기술 자체는 좀 좋지만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냥 굳이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테슬라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공업도 있고 그런 뭐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이제
그런 부품주들, 현대 모비스도 있을 건데, 아무튼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전기차 신차를 출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슈팅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대응하기는 힘들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잡기란 쉽지는 않죠.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아마 78.6%의 레벨이죠. 78.6% 정도, 피보나치 레벨의 78.6%인데 요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 78.6%죠. 36,300원. 36,300원이 이런 저점과 아마 지난 시간에 분석을 했을 텐데, 여기 78.6%가 기술적 반등 자리는 맞죠. 다만 그 이후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사이클을 봐야 되겠죠. 이런 데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적인 사이클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예시를 들어서 이 저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고가가 형성이 됐고 조정을 줬죠. 근데 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이 고가를 지지받고 갈 때가 상승 추세, 이런 흐름이 이제 상승 추세죠. 굳이 깨지 않는 게 맞겠죠. 굳이 깨지 않는 게. 근데 이후에 깼어요. 이 고가를 깼어요. 그러면은 좀 약간 달리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78.6%, 이 저점과 이 고점에 78.6%를 이제 보는데, 문제는 1차 목표가라고 해도 45,700원, 1차 목표가가 해봐야 45,000원대예요. 45,000원대. 딱 봐도 이런 데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오버슈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꼬리는 오버슈팅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고,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삼각 수렴이겠죠. 이런 수렴이 되고 있고, 지켜줘야 될 라인도 지금 구간 때는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주는 게 맞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수렴이 또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고가를 테스트를 하거나,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저가를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 값에서 중심가에서는 이 수렴하는 추세에 있어서 뭐 세워볼 수 있는 전략은 있죠. 세워볼 수 있는 전략은 이런 하단 구간을 나는 진입가로 생각을 하고, 근데 진입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목표가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만약에 신규로서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가 좀 강하게 나오고, 이전에 매물대 이런 데나 이런 구간들이 좀 지지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을 조금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추세적인 부분들보다는 아마 단타로 청산이 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추세를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도 벌써 이탈이 나왔죠. 이전에는 이런 추세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하단 구간을 지키면서 올라가잖아요. 주가 자체가 보시면은 하단 구간들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 지켜주고 근데 깨지니까 되돌림 주고 바로 급락이 나오죠. 근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 추세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이제 추세적인 하단 구간이 됩니다. 추세적인 하단 구간이 되는데, 그런 구간에 있어서도 조금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놀고 있죠. 아래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매수 거래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하락 추세에 있어서 조금 공략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올라온다, 이런 구간들을, 수렴 구간을 좀 지켜주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이런 구간들까지는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돌파된 이후에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이런 구간을 돌파가 나와요. 예시를 들어서 단기적이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가 되었든 조금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가 나오고 좀 이전의 매물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 그런 데를 이제 좀 차례차례 잘 돌파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지지반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준다. 그러면은 여기 상단까지는 열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끼는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끼는 있기 때문에 돌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전에 매물대들이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단, 이런 하단 구간들이 있고요. 지지 구간으로서 체크해볼 만한 가격대 그리고 최소한의 근데 이게 또 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것보다는 열어두고 결국에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좀 빡세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최소한의 그래도 좀 지지와 저항이 조금 눈에 띄게 보였던 자리들 한 번,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있죠. 지지와 저항이 좀 뚜렷했던 가격대들을 조금 그런 구간들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 위에서 놀아줄 때,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줄 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월 1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